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수학이 S가 아니에요.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이해만 하면 문제가 다 풀려요. 대학은 약간 이레즈미 같은 거다. 대학을 입학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하고 성실하고 머리도 나쁘지 않다는 거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돼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수학이 매스가 아니에요. 산수할 때 그 수학이 아니라 대학에 가서 익히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처음 보는 글을 잘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문학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이 지문을 무조건 다 이해하겠다 라는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이해만 하면 문제가 다 풀려요. 그래서 나는 장현서다. 장현서는 마포구에 산다. 두 문장이 있으면은 장현서랑 마포구만 외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마포구에 살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은 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게 틀린 말이잖아요. 왜냐면 나는 마포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규범인 끊어. 그럼 뭔가 법에 관해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규범이 있대. 성문법에. 그럼 성문법이 뭐야?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규범이야. 그럼 이 성문법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문법이 뭐야?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규범인 거야. 이게 더 중요해요. 성문법을 외우는 것보다.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아,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가져야 되는 생각. 앞으로는 법 해석에 관한 내용이 나오려나? 왠지 법 해석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예측. 이해를 하기 위해 예측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법 해석이 뭐야?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근데 성문법이 뭐야? 법 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입니다. 너무 말이 어렵죠? 그렇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아무튼 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읽어봐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그렇죠. 이해를 하면 돼요. 아, 사회 구성원들의 우리 다 법을 따르잖아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 맞아. 이해됐어.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해가 돼요. 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라며. 이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대. 아, 그러면은 법 해석에 관한 내용이 나왔네요, 결국. 그쵸? 이러한 물리 해석이 못하는 친구들, 종특. 물리 해석 외우려고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리 해석이 뭐야?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 나왔을 때 어느 문단에만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찾아가면 됩니다. 물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그럼 앞으로 뭔 내용이 나오겠어? 물리 해석에 관한 내용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린 예측도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측을 하고 글과 소통을 하면서 읽는다는 방식으로 글 읽으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라. 이해가 다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국어 45문제를 다 비문학으로 채운다면 훨씬 더 이해력이 높은 사람들을 많이 뽑을 수 있을 텐데 굳이 평가하는 문학을 넣었습니다. 그럼 왜 문학을 넣었느냐? 우리가 대학에 가면은 전공 서적 잘 읽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성입니다. 인성.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문학을 읽을 때는 감상을 해야 돼요. 인성. 감정의 이해죠. 다른 타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할 수 있어요, 다. T라고 감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T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다 도움이 됩니다. T고 F고 뭐 상관없습니다. 감정 결여된 것도 아니고. 사이코패스는 좀 힘들 수 있죠. 사이코패스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평가원이 쓴 안내 PDF예요. 아까 문학을 할 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인성이라고 했죠. 감정의 이해. 그게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학에 대한 태도. 어떻게 읽어라.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 지니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감정에 포커스를 하면서 읽는 게 중요하다. 왜? 자아 성찰, 타자 이해니까. 감정이잖아요.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그러니까 거지같이 살지 말자 이거야. 상호 공동체를 만들자 이거예요.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한 태도 지니기. 뭐가 중요하다? 감정이 중요하다. 그게 평가원의 학습 방법 안내에 나와 있어요. 요거는 14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이청준의 포문의 벽이라는 작품입니다. 아까 문학의 본질이 감정의 이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학도 갈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소설을 갖고 왔는데요. 이 소설은 현대소설입니다. 구성 방식이 역순행이에요. 이렇게 써놓고 과거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평가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시간의 흐름대로 가지 않았느냐? 왜 굳이 중략을 하고 과거를 넣었느냐? 역순행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왜입니다. 분명히 과거로 돌아간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관련이 있을 거다? 감정과 관련이 있을 거다. 결국 심리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박주는 어째서 꼭 불을 밝혀놓아야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집불을 보고는 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까?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김 박사는 박준의 버릇에 대해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끊고 그럼 자, 문학을 할 때, 소설을 읽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야 돼요. 박준이 불을 밝혀 놓아야만 잠을 자. 그리고 전직불을 보고서는 발작을 일으켜. 그러면은 앞으로 김 박사가 할 내용이 뭐야? 발작을 일으킨 내용이 나오겠죠? 연결 중요합니다. 연결하면서 읽어야 돼요. 비문학처럼. 그럼 앞으로 전직불을 보고서 발작을 일으킨 그 이유, 우리는 그 심리에 대해 파악을 해야 돼요. 심리, 감정에 의해. 환자가 그토록 어둠을 싫어하게 된 것은 그 어둠으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그럼 박준이 어둠을 왜 싫어해? 어둠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럼 우리는 그걸 알아야겠죠? 이를테면 그 전직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아, 그럼 여기까지 읽고 상호 파악을 하면 박준이 어둠을 싫어해. 왜 싫어해? 전직불이 뭔가 있는 거야. 이게 다른 공포감이죠. 환자가 진짜 발작을 일으키도록 심한 공포감을 유발시킨 것은 어둠이 아니라 전직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까지 상황 파악. 박준이 어둠을 싫어해. 근데 어둠을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싫어해? 전직불 때문에 싫어해. 상황 파악했죠? 그럼 계속 읽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박준이 무엇 때문에 그 전직불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겠군요. 그럼 전직불의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 전직불의 공포를 일으켰는가? 그게 지금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이요. 그게 바로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최초의 갈등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최초의 갈등 요인을 찾는 거야. 그리고 이 글이 어떻게 되냐면 중략하고 과거로 가요. 왜 굳이 과거로 돌려놨을까? 등장인물의 그 심리가 과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순행의 글을 읽을 때는 왜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 과거로 갔지? 박준이 전직불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과거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찾는 게 문학의 주제입니다. 감정의 이해를 해야 돼요. 수학은 풀이 과정의 논리력을 보는 건데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답지를 보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작년 수능인데요.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역추론이 좀 중요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에 포커스를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림과 같이 A, B, 3, B, C가 4고 일단 조건을 다 적습니다. B가 90도래. 직각삼각형 ABC가 있다. AB를 2대1로 내분하고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네.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D,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AD, 2인 원이 선분 AC와 만나는 점을 E. 그러면은 여기도 2겠네요. 반지름이니까. 직선 AB가 이 원과 만나는 점 중 D가 아닌 점을 F라고 하고 이 F 위에 G를 CG가 2루트 6이 되도록 잡는다. C, E, G를 지나는 원 위에 점 H가 HCG 요 각이랑 같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 GH의 길이를 물었어. 그럼 우리는 GH를 구하기 위해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가를 포커스를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각이랑 같대. 그럼 필연적으로 사인 법칙이 생각이 나요. 사인 법칙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사인 각 HCG분의 변 HG, 요게 사인 법칙이죠. 이 사인 법칙은 요 각에서도 적용돼. 이것만 알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 전체 값만 알면 되는구나. 여기서부터 쭉 타고 들어가면서 이것에 대해 계속 추론을 해가면은 답이 나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에 포커스를 하시고 역추론을 하셔라. 계속 생각을 많이 하셔서 결국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대학은 약간 이레즈미 같은 거다. 약간 이레즈미 다들 아시나요? 여기 팔이 쫙, 등에 쫙 있는 이레즈미를 한 사람이 무서울 것 같고 되게 다가가기 힘들고 그 이레즈미를 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착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돼요. 대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현재 사회에서 대학을 입학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하고 성실하고 머리도 나쁘지 않다는 거를 다른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증명해야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 과정이. 차라리 수능 하나 그냥 뒤지게 노력해서 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한테도 좋을 게 없고 아이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둘 다 좋을 게 없는 걸 왜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일단 아이는 매번 비교를 당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신을 늘 못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엄마나 아빠가 비교를 한다? 그럼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이 비교로서 사랑을 주는 거라서 아이도 나중에 크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식을 비교할 경우가 생깁니다. 대물림이 돼요. 비교의 대상은 과거의 자기 자신, 요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으면 됩니다. 그 길에서 자신이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수학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그 학생이 그렇게 못하지 않았거든요.
늘 그 친구가 답도 약간 조용히 말해요.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더지니어스라고 있는데 장동민이라는 참가자와 하현주라는 참가자가 데스매치를 하는 그 유튜브 클립이 있어요. 하현주가 다 이긴 경기예요. 장동민이 말도 안 되는 수를 하나 둡니다. 근데 거기서 하현주가 막 1시간 동안 고민을 해요.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인 걸 아는데 장동민이 너무 뛰어나니까 결국 하현주가 집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많이 배운 것 같다. 나를 믿지 못하는 내가 너무 미웠다. 앞으로는 나를 믿도록 해봐야겠다. 그거를 이제 그 친구한테 꼭 보라고 추천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공부 못하면 인생 망한다 라고 하시는데 다 틀린 말이고요. 언제 망하냐면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할 때 망한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수능 못 봐도 인생 안 망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잘 찾으셔서 자기만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게 그게 가장 좋습니다.